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정수입니다. 전문의의 직접 설명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신건강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뇨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시나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자다가도 일어나는 야간뇨 증상,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 증상,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지려버리는 절박요실금 증상. 이러한 증상은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뇨기 기관은 쉽게 말해서 소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배출시키는 기관입니다. 콩팥, 요관, 방광, 요도가 이게 해당됩니다. 이 방광은 위쪽으로는 요관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요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이루어지는 이 주머니 같은 기관에 정상성인은 한 번에 한 400 내지 500cc 정도의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방광은 이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배뇨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저장장애의 증상으로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야간뇨, 참지 못하는 급박뇨, 지리게 되는 급박요실금, 경우에 따라서는 기침, 재채기 했을 때 소변이 새는 보갑요실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 배출장애에서는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세뇨, 혹은 소변이 두 갈래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지연뇨, 그리고 소변이 중간에 끊어지는 배뇨 중단, 그리고 소변을 누고 나도 남아있는 잔뇨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방광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남자인 경우에는 전립선 이상이 생겼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 저근이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러한 배뇨장애를 나타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전립선 비대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년의 남성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선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서는 약물요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선종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선종을 억제시켜줌으로써 전립선 요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노화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는 그 선종을 억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관략근, 이것을 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완시켜줌으로써 요도를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고, 확보를 함으로써 소변이 막히게 되는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전립선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선종을 제거함으로써 전립선 요도의 압박을 해결해 주어서 정상을 완화시킵니다. 이 선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전기 소작술 혹은 레이저를 이용한 기하술, 최근에는 이런 기하술을 통해서 아주 큰 전립선 비대증도 개복을 통하지 않고 내시경적 시술로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실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실금의 그 원인은 복압이 증가할 때 골반 저근이 약화되어서 요도의 압력이 같이 올라가지 못함으로써 소변이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골반 저근의 약화는 결국 출산, 비만, 노화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실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요법이고, 두 번째 약물요법, 세 번째는 수술적 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요법은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케겔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반복적이고 꾸준히 시행함으로써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줌으로써 방광의 압력이 올라갈 때 요도의 압력을 같이 올리는 것이죠. 골반 저근이 강화되면 요도의 압력이 올라가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는 약물입니다. 항콜린성 약물이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물을 씀으로써 방광의 지나친 수축을 억제하고 수축이 억제됨으로써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요법과 약물요법을 동시에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요법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적 요법은 결국 요도의 압력을 올려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요도의 압력을 올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슬링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네 같은 띠를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위에 삽입하게 되는데 이 수술은 30분 이내로 간단하면서도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할 수 있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적 효과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대표적이고 여성에서는 요실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남녀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뇨장애는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민성 방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절박뇨를 주증상으로 합니다. 절박뇨라는 것은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 증상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야간뇨 등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서는 저장 기능의 장애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장 기능의 장애는 결국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의 장애로 동반이 되고 이것은 결국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중단되려고 하면 적절한 요 저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적절한 요 저장에 의해서 방광 내압이 상승하고 적절한 요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요 저장의 시작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수분 섭취가 방광 훈련의 기본인 거죠. 무조건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과민성 방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방광은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과민성 방광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방광 내압을 상승시키고 적절한 요 배출을 일으키는 것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커피, 탄산음료를 줄임으로써 방광 자극 증상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배인데 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 있죠. 이 니코틴은 방광 자극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만은 방광 내압을 증가시켜서 방광 자극 증상과 더불어서 요실금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방광 훈련인데 이 방광 훈련은 이제 소변을 참는 것을 말하는데 지나치게 소변을 참는 것도 또한 여러 문제점을 발생하기 때문에 방광 훈련을 할 때는 비뇨학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고 자신의 방광의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방광 훈련이 어떤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서 약물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방광을 지나치게 수축을 억제해주는 항콜린성 약물, 그렇죠? 이러한 항콜린성 약물은 심한 경우에는 변비 그리고 배뇨장애, 부괄 즉 입마름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교감신경 약물을 통해서 이러한 단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 약물 치료가 다양해져서 치료적인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생활습관의 개선과 약물요법을 충분히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톡스 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는데요. 이 보톡스 치료는 결국 근육을 약간 마비시켜서 그 치료적인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이마에나 이런 주름을 펼 때 쓰는 그 보톡스와 같은 약물인데 이것을 방광 내부 근육에다가 직접 주입함으로써 방광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배뇨장애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치료 시간은 한 2~30분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약물 한번 주입했을 때 치료 효과도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장기간 지속이 되고, 방광을 자극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절박뇨, 심한 경우에 절박 요실금 증상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건강 토크쇼 배뇨장애 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배뇨장애는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건강 토크쇼 배뇨장애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